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과정 2단원 기권과 날씨의 구름과 강수 파트 첫 번째 시간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증발이랑 응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증발이랑 응결.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증발된다.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증발이고요.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 중에 수증기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거예요. 물방울로 변할 건데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증발과 응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물 분자를 볼 거야. 물 분자. 그래서 어떤 통에 비커 같은 그릇에 물을 담아 놓을 거예요. 3개 정도를 볼 거예요. 3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다. 물이 담겨 있다. 물이 담겨 있다. 물이 담겨 있는데요.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와 들어오는 물 분자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가 하나, 둘, 3개가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대.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은요.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 3개에 들어오는 물 분자수가 2개야. 그래서 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가 3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들어오는 물 분자수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그릴게요. 자,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가 3개인데 들어오는 물 분자가 4개지, 그치? 4개니까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증발되면 얘 빠져나가는 거는 물의 양이 감소할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의 양은 증가하겠죠. 자, 이때 이 현상을 응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현상을 응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를 이렇게 3개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물 분자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게요.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랑 들어오는 물 분자수가 같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물의 양은 일정하겠죠.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때 상태 정도 증발이랑 응결이랑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공기 중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증발이나 응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화 상태, 가득 찬 상태,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때 습도는 얼마가 돼요? 습도가 100%다. 뭐,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갈게요. 자, 물의 양이 변하지 않을 때,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물 분자도 있고, 들어오는 물 분자도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포화 상태다. 동쪽 평형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증발과 응결 이런 형태로 일어나. 그래서 증발은 물의 양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 라든가 아니면 컵에 담아둔 물이 증발한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른다. 뭐 물걸레로 청소한 바닥이 마른다. 이런 것들이 증발에 대한 예가 될 수 있고요. 응결은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찬 음료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이 되는 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물방울로 되는 거고요. 새벽에 온도가 낮을 때 식물 잎에 이슬이 맺힌다 라든가 지표 부분에 안개가 생긴다 라든가 뭐 겨울철에 창문이나 안경에 김이 서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결에 대한 예다 라고 알면 돼.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수증기랑
물방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볼 거야. 수증기는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물방울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는 것을 물방울이라고 얘기해.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죠. 뿌옇게 보이는 것들. 얘네들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기 중에 수증기 지금 있지만 투명하다, 보이지 않는다. 얘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공기의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입니다. 일단 포화 상태를 먼저 정리를 할게. 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가득 찬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득 찬 상태인데요. 가득 찬 상태인데 공기의 포화 상태야. 뭐로 가득 차 있다? 공기가 수증기로 가득 차 있대. 그래서 공기가 수증기로 가득 찬 상태야.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화 상태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위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얘가 포화 상태예요. 그럼 불포화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거. 불포화 상태. 포화가 불, 아니다 라는 거죠. 아직까지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불포화 상태. 포화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비어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증발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불포화 상태 아직까지 가득 차 있지 않다. 더 채울 수 있다. 포화 상태는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화 수증기량 볼 거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로 가득 찬 상태야. 이때 가득 차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포화 상태 공기가 있을 거예요. 포화 상태 공기 1kg 속에 1kg 속에 들어있는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뭐로 나타낸 거? 그램으로 나타낸 값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 공기 1kg 속에 수증기량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포화 수증기량 단위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로축 있고요. 가로축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세로축이 수증기량이고요. 그램. 가로축은 기온, 도시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자, 기온이 점점 기온이 높아지면 낮을 때는 수증기량이 요만큼인데 포화 상태 높을 때는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이만큼 돼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수증기량도 증가하더라 라는 것 볼 거야. 지금부터.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는데 이 선 위에 있을 때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선 위에 있을 때, 선상에 있을 때를 포화 상태. 선의 오른쪽에 있을 때, 선의 오른쪽 여기 있을 때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포화 상태.
선의 왼쪽에 있는 이 상태를 뭐 과포화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포화 상태는 우리 잘 안 배워요. 일단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 상태에서 불포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증기,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되는 상태가 증발되어요. 자, 과포화 상태는 뭐가 되냐면 억지로 더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수증기가 남아 돌기 때문에 얘는 뭐가 일어나? 이 상태에서는 응결이 일어납니다. 응결이 일어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부분에서는 포화 수증기랑 곡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 물방울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물방울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쪽 오른쪽에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 수증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알아두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잠깐 봤고요. 그래프에서 어떤 상태인지.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을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둘게요.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두고요.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두겠어요. 그리고 요 지점을 C 지점이라고 둘게요. A, B, C 세 가지 지점으로 뒀어요. 자, A 지점. 자, 여기에서 만나는 여기가 10.6이라고 둘게요. 10.6. 그리고 B 지점. 자, 여기에 만나는 요 지점을 20.0이라고 둘게요. 자, 요렇게 둬. 그리고 A의 온도가 15도. BC의 온도가 얼마? 25도.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A, B, C를 비교를 할 겁니다. A랑 B랑 C랑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은 기온 볼 거야. 기온. 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수증기량부터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뭐부터 볼 거냐면 기온 볼 거야. 기온 보는데 A가 얼마? 15. B 얼마? 25. C 얼마?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포화 수증기량 볼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 볼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뭐만 보면 되냐면요, 포화 수증기량하고 기온하고 이렇게 항상 다닐 거야. 포화 수증기량하고 기온하고 이렇게 항상 묶여서 다녀요. 자, 기온이 15도래. 15도씨에서 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얼마? 10.6g/kg. 이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러면 B에서는요, 25도니까, 온도가 2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20.0. C도 25도니까 20.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얘네들의 현재 수증기량 볼까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해서 실제 수증기량 한 칸 띄워서 할까요? 실제 수증기량,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야. A는 얼마 가지고 있어? 여기가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10.6 가지고 있대. B는 20.0 가지고 있고요. C는요 10.6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 하나 더.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같대.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같대. 이때는 어떤 상태다? 포화 상태다 라는 거고요. 자,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다 라는 거야. 자, 그럼 C는 불포화 상태야. 그래서 A가 포화 상태, B도 포화 상태, C가 불포화 상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불포화 상태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여기서 볼게.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 C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온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좀 포화 상태가 되겠죠. 뭘 넣어줘?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은 포화 상태가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법,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온도를 낮춰준다. 두 번째는 뭐다?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불포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과정 이렇게 봤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얘 중요해. 기온이랑 포화 수증기랑 같이 다녀.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되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온 크다, 포화 수증기량 크다. 기온 작다, 포화 수증기량이 작다. 두 개 같이 다닌다 라고 알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이슬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이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맺혀있는, 물체에 맺혀있는 것을 이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된 거야? 냉각된 거잖아. 냉각이 되어서 온도가 낮아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로 변한 거? 물방울로 변한 것을 이슬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니까 이때의 뭐를 나타내는 거다?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슬점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시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될 때를 뭐 될 때라고 한다? 응결이라고 하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점, 포화 상태의 온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슬점 나와 있는데요. 이슬점은 항상 얘랑 같이 다녀요, 이제. 자, 이슬점이랑 같이 다니는 거, 이슬점이랑 같이 다니는 거는요, 누구냐? 실제 수증기량이다. 자, 얘네들 두 개 세트예요, 세트. 아까 위에서 누구랑 세트라 그랬어? 기온이랑 포화 수증기량 세트였어. 이번에 이슬점이랑 실제 수증기량 세트입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고요. 얘가 적으면 이슬점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이슬점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나와 있어.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은 것이 실제 수증기량이다라는 거. 자, 위에 그래프에서 볼게요. C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라 그랬니? 10.6이라 그랬잖아. C공기를 냉각을 시켜요. 냉각 시켜서 포화 상태가 딱 되는 지점의 온도, 얘가 뭐라고?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가 될 때 이 지점의 온도 이슬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의 양 10.6, C 지점의 실제 수증기량 10.6.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같다라고 됩니다.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응결이 시작되는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응결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 포화 상태의 온도야. 포화 상태가 될 때, 냉각되어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냥 요 두 개 정도만 알자. 응결이 시작될 때 온도, 냉각되어서 응결이 시작될 때 온도 이슬점이고, 이 온도는 포화 상태의 온도랑 같다. 냉각되었을 때 포화 상태, 포화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랑 같다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슬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이슬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 볼 거냐면요,
응결량이라는 거 볼 겁니다. 응결량. 자, 응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을 응결이라고 했어요. 이 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릴 건데 얘가 수증기량, 여기에 기온, 됐죠? 여기까지 나오니까 기온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렸고요. 자, C공기라고 가정할게요. C공기를 요 정도 찍을게요. C 지점. 이 지점에서의 온도가 25도씨라고 둘 거고요. 이때 포화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를 15도씨라고 둘게요. 이때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였다? 10.62였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였다고? 20.0이었어요. 자, 이때 뭘 더 할 거냐면 10도씨까지 냉각을 시킬까요? 10도씨까지. 자, 25도씨니까 요 정도. 10도씨일 때 7.6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두고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기를, 이 점에 있는 이 공기를 냉각을 시킬 거야. 냉각을 시키면은요, 점점 냉각되어서 어디에 도달해? 포화 곡선하고 도달해.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 상태 온도 이슬점이 15도씨야. 이때 수증기량이 10.6이야. 그럼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였다? 10.6이었죠. 10.6 g per kg. 10.6이었습니다. 자, 냉각을 시켜서 15도씨까지 냉각시켰고요. 이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응결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응결이 시작되는 지점의 온도 15도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더 냉각을 시킬까요? 더 냉각을 시켜서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대요.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대.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에서 뭐라 그랬어?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뭐로 존재한다고요? 물방울로 존재한다라고 했다, 그지? 물방울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 된 거야? 응결이 된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이 뭔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10도씨에서의 뭐?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응결량 구하는 식 정리를 할게요. 실제 수증기량에서,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에서 뭘 뺄까요? 냉각된 온도에서의,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것을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실제 수증기량, 처음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이 얼마다? 10.6이고요. 10.6 g per kg. 10.6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였다? 7.6 g per kg. 7.6을 빼면은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3. 그래서 응결량은 얼마? 1kg당 3g에 해당하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더라 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참고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얘가 지금 증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얘가 응결 포화 상태야. 근데 뚫린 공간, 되게 큰 공간에서 컵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요, 물이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
맞아요? 왜? 이 공간이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물이 증발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물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가진 수조라든가 어떤 그릇으로 이 컵을 닫아놓은 상태야. 닫아놓은 상태. 그러면은 요 공간만 포화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 수증기량이 무슨 수증기량이다? 포화 수증기량이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대기 중의 수증기, 공기 중의 수증기가 0.0001% 있어요. 극히 적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뭘 하냐면 증발도 하고 응결도 하더라. 증발도 하고 응결도 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기도 하더라 라는 거. 자, 이때 공기가 불포화 상태랑 포화 상태에 있더라. 포화 상태는 가득 찬 상태, 불포화 상태는 덜 찬 상태다.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라는 거 했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다. 이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 배워서 포화 상태의 온도. 그치? 냉각되었을 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요. 이 이슬점 가지고 뭘 구하였다? 응결량, 물방울로 빠져나오는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대기 중의 수증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